분양가 상한제를 민간으로 확대하는 첫 대상 지역이 오늘 발표됩니다. 정부가 동 단위로 핀셋 지정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어떤 지역이 포함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과연 정부의 의도대로 공급 부족 우려는 잠재우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을지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최황수 겸임 교수입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일단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뭔지부터 많은 분들이 아시긴 아시는데 좀 정리를 해주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가격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분양가를 제한하는 게 주요 골자이고요. 예. 공공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도 있고 민간택지지구에도 분양가 상한제가 이미 존재하기는 합니다. 예. 하지만 공공택지 같은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다 시행을 하고 있지만 민간택지의 경우에도 시행하는 그러한 요건이 굉장히 까다로웠거든요, 그동안. 그래서 3개월 연속 물가 상승률을 2배를 초과하는 지역만이 민간택지지구에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하는 지역인데 이런 지역이 거의 없다 보니 실질적으로 민간택지지구의 분양가 상한제가 거의 실시가 안 되다시피 하다 보니 8월 12일 날 이제 정부의 이제 입법 예고를 통해서 네. 민간택지지구에도 투기과열 지구 정도만 되어도 그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주요 골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겠다, 집값을 잡겠다라는 게 현 정부의 의도인 것 같은데 집값은 오히려 계속해서 지금 통계상으로 오르고 있단 말이죠. 이유는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경기 침체도 역할을 할 것 같은데 이거에 따라 소비가 부진이 되다 보니 예. 아무래도 기업도 가게도 유보금이 상당히 많이 있는 편이고요. 여기에 따라서 이제 사용처를 모르는 유동자금도 굉장히 시중에 많이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또 이거에 따라서 또 똘똘한 한 채 얘기를 네. 하면서 특정 지역의 이제 주택 가격이 오르는 현상들이 지속적으로 좀 반복되고 있지 않나라고 판단해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 시점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고 대상 지역이 걸리게 된다면 네. 집값이 잡힐까라는 의문이 생길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나 일시적으로는 과거의 사례를 봐도 잡혀서 어느 정도는 안정화되는 거는 사실일 것 같긴 한데 이게 이제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결국엔 이제 신규 주택에 대한 이전 수요를 충분히 충족을 못 시킬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거시적으로 본다면 가격 상승이 또 우려가 되거나 또는 인근 지역에 좀 풍선 효과라든가 예. 이런 것들이 있을까 상당히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오늘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대상 지역 이제 선정이 되는데 네. 지금 거론되고 있는 후보 지역들이 있어요. 강남 3구, 마용성 이런 지역들이 있는데 또 동단위 핀셋 지정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요. 예상보다도 더 많은 지역이 선정될 수도 있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일단은 거의 확실시가 되는 게 이제 강남 3구, 그다음에 강동 포함해서 또 마포, 용산, 성동, 마용성 지역들하고 예. 최근에 노량진 이런 지역이 있는 동작구라든가 여의도가 있는 영등포구라든가 네. 이런 지역들도 상당히 유력하다고 볼 수 있는데 만약에 이걸 갖다 더 확대를 하면 상당히 이제 시장에 어떤 충격도 있을 것이고 만약에 이걸 갖다 좀 축소를 한다 그러면 예상대로지 않나 이런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네.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집값, 부동산 시장에 교육도 영향을 굉장히 많이 그렇죠.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최근 있었던 정시 확대 소식이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요즘 여러 문제로 수시가 기회균등이 오히려 아니다라는 비판도 상당히 많이 있었지 네.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시를 확대하는 건 바람직한 것 같긴 한데 성적대로 이제 그 학교를 이제 학생들이 가게 되면 네. 결국엔 교육 환경이라든가 또 학원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걸어서 가고 이동하기 그렇죠. 편리한 지역들의 네. 주거 수요는 당연히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아마 이런 이제 학원 관련된 집값에 대한 어떤 관계를 본다면 최근에 있었던 자사고 폐지에 맞아요. 대한 영향도 예. 오히려 상당히 크지 않겠나라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다시금 재차 파락군 얘기도 나오고 강남파락군, 있고 예. 그런 것들도 이 영향이 상당히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 지역이 이제 발표가 될 텐데 전월세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보세요? 일단 신규 공급 감소 때문에 그 전월세 시장은 상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최근에도 실제로 그런 지표들이 그렇게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근데 근본적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체 수요가 상당히 존재하지 않다 보니 예를 들어서 특히 요즘에 금리가 인하됨에 따라 예금 금리도 하락을 했거든요. 네. 그렇죠. 하락을 하면
이제 일반적으로 자본 환원율이 떨어진다라고 보통 지적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전세 보증금을 받아서 이것을 어디다 운영하기에는 상당히 수익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차라리 전세 보증금을 그러니까 보증금을 조금만 받고 월세. 나머지를 월세로 전환하면 전세 주던 사람이 월세로 전환하면 당연히 이제 전세 물량이 좀 일시적으로 좀 부족하게 되는 줄겠네요. 현상들이 예. 생깁니다. 그렇다 보면 뭐 전세 부족 현상에 따라서 전세가가 상승을 하고 여기에 따라서 또 정부가 상당히 우려하는 것 중에 또 다른 또 갭 투자 우려가 있을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은 좀 한번 생각 좀 곱씹어서 봐야 될 것 이게 같습니다. 전세가가 상승하면 매매가와 차이가 없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 갭 투자도 우려가 될 수 있고. 그런 생각들을 계속 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고요. 이게 말이 갭 투자지 예전부터 전세 안고 매매하는 거는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죠. 있었던 예. 거거든요. 이게 뭐 최근에 들어서 용어를 뭐 전세 안고 뭐 매매를 한다가 아니라 뭐 갭 투자다 투자. 얘기하지만 뭐 예전부터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우려가 좀 걱정이 됩니다. 네. 사실 교수님 말씀대로라면 분양가 상한제가 중장기적으로는 효과가 좀 미미할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된다고 했을 때 정부가 추가적인 또 규제를 할 수도 있을까? 뭐 재건축 연한 연장이라든지 뭐 대출 규제를 더 강하게 또 한다든지 뭐가 나올 수도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제가 좀 생각을 여러 군데 해보면 예. 대출 규제를 뭐 추가로 할 게 또 있을까 싶은 생각도 굉장히 좀 많이 했죠, 들어요. 사실.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최근에 이제 전세 그 보증 제한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며칠 전에 발표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대출 규제는 뭐 좀 더 있다면은 좀 뭐 시장에 좀 미치는 영향이 좀 어느 정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뭐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뭐 재건축 연한 인상하는 그런 것들은 그동안 계속 논의가 많이 되어 왔었습니다. 예. 기존에 이제 30년에서 이제 40년 늘린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네. 뭐 전문가의 입장으로 본다면 이것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심리적이거나 표면적인 어떤 효과는 있겠지만 실질적인 규제이냐에 대해서는 좀 의문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네. 재건축 연한을 뭐 40년이든 50년이든 늘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 이미 그 규제 중에서 안전진단을 좀 강화를 했었거든요. 예. 네네. 뭐 안전진단 강화를 하면 재건축 연한이 뭐 40년, 50년 그 시간이 된다 하더라도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하면 재건축의 스타트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더 이제 효과가 크고요. 뭐 하지만 이제 시장에는 이런 것들 정부가 규제를 계속 하고 있다라는 시그널을 줄 수 있는 측면에서는 약간의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사실 이게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하겠다라고 발표하기 이전에 이미 대출 규제가 있었고 또 이런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하겠다라고 하니까 돈 있는 사람들만 좋은 거 아니냐라는 이런 회의적인 반응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지금 정부의 부동산 관련 정책에 대해서는 궤도 수정이 혹시 필요하다라고 보시나요? 누구도 이제 지금 주택 가격이 지금보다 더 오르기를 바라는 사람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거는 내가 주택을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도 그럴 것이고 이거 너무 부담스럽거든요. 갖고 있어도 계속 오르기만 하면 이게 뭐 무조건 좋기만 한 건 아니고요. 그다음에 일부 이제 수요를 이제 원하시는 분들도 너무 이제 가격이 올랐다라는 이제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분명히 하고 있거든요. 아마 이런 것들이 계속 되다 보면 현상들이 계속 되다 보면 이런 가격 상승은 당연히 근로 의욕을 그러니까 하락을 시킬 수밖에 네. 없고요. 거기에 따라서 국민들의 주거 안정도 상당히 요원해지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예. 근데 이런 이제 정부가 이런 그 규제라든가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조치들을 하는 것들은 제가 보기에 이제 의무이자 당위이기도 합니다.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누구도 그렇게 가격이 치솟는 걸 바라지는 않습니다. 다만 문제는 이제 규제 이후에 지속적으로 어느 정도 가격이 일시적으로 이제 아래로 가는 듯 안정화된다 하더라도 또 갑자기 또 규제가 이제 그 약발이 이제 지나면 되면, 계속 오르는 네, 현상들이 그럴 수도 있어 있죠. 왔잖아요. 예. 근데 2017년 8월 2일 이제 파리 조치로부터 지금까지 27개월이 지났는데 네.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했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제는 좀 약간 말씀하신 대로 사고의 전환을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싶고요. 최근에 있었던 그 3기 신도시로 인한 서울의 어떤 주택 가격에 대한 뭐 수요에 대한 수요 분산을 이제 조치를 이제 하긴 했으나 네. 그것이 서울의 수요 분산은 아닌 것처럼 지금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뭐 공급을 통해서 수요 분산을 하지 못하겠으면 적어도 공급량이라도 매물이라도 좀 잠김 현상들을 풀어주는 어떤 그런 생각들도 지금쯤이면 해봐야 되는 시점이 네. 아닌가 싶고 이에 따라서 뭐 이게 뭐 투기가 우려되거나 이렇게 한다면 당연히
뭐 일시적으로 뭐 거래세, 양도세라든가 이런 것들 인하를 해서 시장에 좀 매물이 좀 나오게 해야 네. 아무래도 수요에 비해서 공급에 따른 매물 공급에 따른 가격 안정화가 더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최양수 겸임 교수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